안녕하십니까. 내 꿈을 펼쳐라의 최대현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참 예쁘죠? 저는 이 무지개를 보고 있으면은 세상에 이 자연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알고 계신가요? 무지개가 보고 싶다면 반드시 내리는 비를 견뎌야만 한다는 걸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도 땀과 눈물의 정직한 대가를 온몸으로 배우고 있는 내 꿈을 펼쳐라 도전자들 만나보셔야죠. 수상 인명구조원 자격증을 향한 그들의 여정에 과연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교육을 시작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오늘은 또 어떤 교육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운반하는 방법, 그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한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자신감이 없으시면 굉장히 공포스러우실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조금 이제 강도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난주 강행군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거기서 강도가 더 올라간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교육의 과제는 구체적인 구조기술 첫 번째, 의식이 없는 익수자를 구조할 경우 익수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수면과 수평이 되도록 올린다. 그 다음 평형 발차기를 이용해 익수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면 임무 완수. 두 번째, 가슴잡이는 의식이 있는 익수자를 구조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다. 익수자의 뒤로 접근해서 가슴 앞으로 한쪽 겨드랑이를 잡고 역가위차기를 이용해 익수자를 이동시키면 된다. 이제 도전자들의 차례. 오직 발차기의 힘만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것과 익수자의 얼굴이 수면 위로 나와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서 시선은 항상 전방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구조법의 핵심이다. 무릎 넓히지 마시고 좁히세요. 두 손은 앞으로 나란히, 고개는 전방 주시. 그러니 몸에 힘은 2배로 들어가기 마련이다. 발에만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몸은 밑으로 가라앉기 수. 이렇게 수평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야 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역가위차기. 익수자의 몸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통의 횡형 발차기와 반대 방향으로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다. 한쪽 발만 움직이면서 몸을 옆으로 세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 거울 봐, 거울. 그렇지. 발차기가 약하면 얼굴은 물속으로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구조를 하는 건지 물 먹는 건지. 아이고 참. 안 돼요, 안 돼. 안 돼. 역가위차기를 할 때 킥이 좀 힘있게 빵빵 차야 할 텐데 킥이 약해가지고 좀 안 나가요. 할 때 팔 신경 쓰다 보면 다리가 자꾸 서로 잘 안 되고요. 또 다리 신경 쓰다 보면 또 팔이 잘 안 되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누워주셔야 돼요. 자꾸 쓰면 안 돼요. 아니 수직이 아니고 수평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출발. 몇 번의 수영장 왕복 끝에 어느 정도 구조법이 몸에 배기 시작한 도전자들도 이제는 시선을 유지한 채 이동하는 폼이 제법 자연스러운데요. 하지만 구조법이 어디 있나 홀로 구조로 끝나니 진짜 구조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운반할 때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 돼요. 운반하실 때 운반하는 사람은 절대 팔꿈치를 펴줄 수 있도록 하세요. 아셨어요? 바로 2인 1조로 실제 사람을 잡고 이동하는 훈련. 아무리 구조법을 몸에 익혔어도 발차기 하나로 2인분의 무게를 버티는 일이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10m도 못 가서 누가 구조자고 누가 익수자인지 나란히 물 먹고 철수하는 일이 다반사. 괜찮아? 나 물 먹는 거 안 보였어. 나 안 보여. 나 이렇게 보는데 얼굴이 안 보여서 나도 많이 들어가서 몸이. 오늘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익수자가 제대로 안 끌고 가니까 느낌이 어때요? 죽을 것만 같아. 편했죠? 예. 완전히 운반을 하는데 익수자가 편하지 않으면 의식이 돌아온다든가 또는 지금같이 운반할 때 추진력이 없이 운반하면 익수자가 어떻게 돼요? 계속 물 먹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험 상황이 닥칠 수가 있어요. 구조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익수자가 의식이 돌아온 상황.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인명구조의 중요한 요소다. 손을 완전히 견착해서 이 사람 안쪽으로 해서 못 움직이게. 위에 있는 손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손 움직이지 않고요. 밑에 있는 손만 이동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깍지를 껴서 물속에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은 다음에 진짜 실제로 돌로 돌아주시는 거예요. 돌아주시는 거예요. 제압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가슴잡이 구조법에서 의식이 있는 구조자가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데 안전한 구조를 위해선 무엇보다 익수자를 편안하게 운반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 또 연습, 반복 훈련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구조자의 안전을 위한 또 한 가지 숙제가 있으니 이병킥은 평형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유형 발차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발차기를 하실 때 요령은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무릎과 발목 관절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몸을 거의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연속적인 동작으로 물을 저어주는 자유형 발차기를 하거나 보통의 평형과 달리 계속 무릎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물을 밀어내는 평형 발차기도 이병의 한 방법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로터리킥. 두 발을 서로 반대로 원을 그리며 돌려준 형태로 체력 소모를 적게 하는 장점이 있다. 물 속에서 내가 떠 있는 상태에서 익수자를 컨트롤하고 조절해서 제압해서 익수자를 물 바깥으로 운반해서 나와야 되니까 1시간 이상으로 할 때도 있고 이병 기능이 좀 떨어지면 다른 구조법들을 구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수상인명구조원에게 이병은 그야말로 필수 코스. 익수자를 구조하는 동안 물속에 떠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장시간 이병 능력은 기본이고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숙달된 기술도 필요하다. 일단 부력에 있는 킥판을 잡고 발차기부터 연습 시작. 그렇게 이병을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나? 감각이 없어. 다리 감각이 없어. 10분 안 된 것 같은데요? 정확히 10분 됐습니다. 정확히 10분. 자기 몸 하나 물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구조법을 배워요? 이병 발차기가 안 되면 몸은 제자리를 벗어나 뒤로 밀려가게 된다. 아까부터 방향을 바꿀 때마다 물속 구경만 하던 경나 씨. 상체 포지션이 엎드리는 게 아니고 약간 수직으로 쓰셔야 돼요. 그 중심만 약간 앞으로 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발을 돌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결국 선생님에게 불려나가 1대1 특강까지 받았는데 자, 다 같이 킥판 앞으로 전달. 그나마 킥판까지 가시면 우리는 어쩌겠쇼. 몸을 뜨게 해주던 유일한 보호망마저 반납한 도전자들. 몸은 유유히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물 밑에 진실을 아시나요? 죽기 아니면 가문은 치기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발차기 총력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도전자들은 서서히 체력의 한계에 이르고 있었다. 목으로 물 반이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는데 프로그램 뽀뽀뽀 주제가 알았어요? 네. 자, 하나, 둘, 삼, 넷. 오늘 이병의 하이라이트. 숨쉬기도 힘겨운 판에 노래까지 시키는 것은 그만큼 능숙한 이병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재수! 이 말 한마디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장장 20분 가까운 이병이었다. 천국과 지옥은 그야말로 한 끗 차이라더니 드디어 바닥에 발이 닿는 기분이다. 무엇이든 끝이 좋아야 좋은 게 비요. 이병의 지친 무릎 관절을 푸는 것으로 고된 하루도 막을 내렸다. 첫째로 기본 체력이 많이 딸려요. 평소에 계속 운동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제 체력이 이렇게 딸릴지는 몰랐습니다. 중간에 따로 연습을 하고 오면 나올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늘하고 똑같이 또 내일도 똑같이 못할 거 아니에요. 좀 나아져야 되는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 늦가기 도전자들 중 한 명인 37 경나 씨의 일터인데요. 이곳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경나 씨는 직장생활에 벌써 20년 차인 베테랑. 하지만 교육 시간에는 늘 동료들에게 뒤처지기 일수인 초보 중에 초보죠. 아, 이거 하면은 물에 가서 구조요원도 되고 그러면서 어렵게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아, 되면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되고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업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수상안전요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학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선택했던 도전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이번 교육 과정은 자신과의 싸움이 됐다. 퇴근 시간이 되기도 전 자리를 정리하는 경나 씨. 아니 근데 헬멧에 운동화까지? 늘 사무실에 갖춰둔던 운동복이 그녀의 퇴근 복장. 거기에 배낭 하나 둘러매면 출동 준비 끝이에요. 때이른 퇴근에도 동료들의 응원을 받는 경나 씨.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녀 애마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자가용이요. 자전거로 출퇴근한 지도 5년째. 이제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 하나면 걷더라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찾아간 곳은 바로 수영장. 보통의 수상인명구조원 교육과 달리 내 꿈을 펼쳐라 도전자들만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특강이 있는 날. 이병. 헤드업 대시. 그동안의 진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복습 교육에 참가한 도전자들. 경나 씨도 그 중에 한 명. 밑에 다리로 천천히 발등으로 안 부닥쳐 쭉쭉쭉쭉 아무래도 경나 씨 발차기가 문제요. 결국 선생님이 동작 하나하나를 다시 교정해주는 특강에 나섰는데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은 젊은 학생들보다는 몇 배 강하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저희 그 라이프 가드라는 게 그 기술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성실히 인내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구조법에서부터 입영 발차기까지 지난 교육에서는 모두 실패작들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홀로 연습에 열중한 경나 씨.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을. 그렇지, 더 돌려. 그렇지. 과도하게 돌려. 과도하게. 그렇지. 딴 사람한테 딴 사람. 결과는 대성공.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고비 하나는 넘은 셈이다. 지금 느낌이 많이 좋아졌죠. 그죠? 그렇게 수영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훌쩍 흘러가고 오늘은 하루 일의 피곤도 잊게 해준 작은 성공이었다.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격증 말고 이 교육 과정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하고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요.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남에 대한 어떤 봉사하는 마음도 좀 배울 수 있고. 37의 도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경나 씨는 오늘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는 날 아침. 도전자들이 하나둘씩 수영장으로 모여드는데 진짜 안 오게? 이대로 접어? 나중에 애기들 어떻게 구하려고? 누군가 또다시 중독 포기를 선택한다. 수영복까지 사면 너무 서럽어요. 어제 수학인데 너무 힘들어서 못 오겠지. 그래도 어김없이 수업은 시작됐다. 나혜원, 문정인, 박은미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만 해도 도전자는 총 33명. 하지만 남은 것은 28명. 또다시 2명의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매번 수업의 문을 여는 것은 워밍업 수영. 시간이 흐를수록 영법의 가짓수도 늘어 이제는 2000m 정도를 쉼없이 왕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선발 시험이었던 200m 수영에서 체력의 끝을 보여주었던 이들이 없건만 이제 2000m 수영은 일도 아니네요.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기엔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다. 오늘의말로 강도 높은 특별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강이나 바다에서는 사면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갑자기 함몰된 곳이 있죠. 사면이 빠진 곳에 사람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난 모르고 막 놀고 있는데 뒤에서 물 먹다가 내가 가까이 가서 어떻게 돼요?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탈출하는 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익수자 구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대처법 중에서도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구조자의 안전 지키기. 자, 목을 잡혔을 때 턱에 걸려 있으면요, 이거 올리려고 어디에 걸려요? 턱에 걸리죠? 예? 그러면 이게 안 빠져요, 이게. 그래서 잡혔을 때는 턱을 최대한 숙입니다. 두 번째는 물 안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익수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버리고 올라가겠죠. 자기 숨 쉬고 싶으니까 자동적인 방어가 돼요. 앞에서 익수자에게 목을 잡혔을 때 탈출하는 전방 탈출법. 일단 당황하지 말고 구조자는 물 밑으로 내려가면서 동시에 익수자의 팔을 위로 밀어 올린다. 그리고 빠른 발차기로 익수자와 거리를 두는 것이 방법이다. 뒤에서 익수자에게 목을 잡혔을 때 탈출하는 후방 탈출법은 잡히자마자 제일 먼저 익수자의 팔에 걸리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익수자의 팔을 밀어낸 뒤 몸을 뒤집어 익수자를 바라보면서 탈출하면 된다. 행운이 불여일견, 새로운 도전 과제를 향해 입수 준비를 끝낸 도전자들. 익수자를 향해 용감하게 앞으로 나간 것까지 좋았어요. 목이 잡히고 익수자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상황이 달라졌다. 일단 살고 보자. 탈출법은 간렵고 무조건 선생님의 팔을 풀기 위해 전복던 힘까지 다하는 도전자들. 하지만 실전 교육이니만큼 익수자 역할을 맡던 선생님들도 제대로 된 동작을 하기 전까지 절대 양보는 있을 수 없다. 100이면 100, 구조하러 갔다가 물만 잔뜩 먹고 있는 동료들을 지켜보면서 입수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도전자들의 얼굴엔 점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 뜨는 게 아직 안 되었고. 익수자에게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익수자의 위치와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하지만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해서 아는 것도 잊어버리는 게 문제다. 수영을 좋아하는 최대생 은미 씨에게도 탈출법은 어려운 고비였다. 아니 확 다가올 때 겁을 확 먹으니까요. 이거 다 까먹고 이거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위험 상황에 대한 두려움엔 남자 여자가 없다. 일단 익수자를 잡고 물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탈출법의 기본은 언감생심. 익수자를 만나면 무조건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가기 바쁜데. 잡히면 막 싸우려고 그래. 안 들어가죠. 익수자하고 밀착이 돼야지. 그래야 들어가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부력을 받는 게 안 들어가지. 기술에 앞서 먼저 극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었다. 내가 제압하는 순간은 뭐냐? 물 속으로 익수자를 끌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익수자 우위에 서는 거라고. 겁먹고 들어가면 안 돼. 겁먹으면 벌써 내가 제압 당하고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가면 못하죠, 그렇죠? 무슨 일이든 가장 큰 적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몇 번의 반복 훈련 끝에 어느 정도 익수자에게 익숙해진 도전자들. 다시 한번 탈출법 실전에 나서는데 이제는 조금씩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겨난다. 일단 눈을 뜨면요. 눈 감으면은 막 당황스러운데 눈을 뜨면은 일단 보이니까 별로 그렇게 당황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다음은 보다 복잡한 단계의 구조법 훈련. 수화 접근은요, 익수자를 발견하고 다가가다가 물속으로 접근해서 익수자가 구조자를 볼 수 없게 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단 익수자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가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지점에서 잠수. 물의 깊이에 따라 익수자의 밑이나 옆으로 익수자를 뒤로 돌아 다가간다. 그리고 익수자의 겨드랑이 양쪽을 잡고 익수자의 몸을 수면과 수평이 되게 들어올린 다음 가슴잡이 구조법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수화 접근법. 서피스! 둘!
일단 지상에서 단계별 동작 연습에 들어간 도전자들. 구조자와 익수자 모두의 생명이 달린 일에게 정확한 동작을 먼저 익히는 것이 필수다. 잡게 되면은 물속에서 미끄럽기 때문에 이게 이 친구가 요동을 치게 되면 빠져요. 저기를 안 놓치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더 꽉 잡아버리잖아. 이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들어가서 손목이 이렇게 껴져야 돼요. 아, 여기에다 구조자랑 나랑 구조자 스스로가 밀착을 딱 시켜야지만 이 동작이 나오지.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팔이 들어갈 여유적 길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잡고 간 거예요. 드디어 실전이다. 익수자를 향해 다가가는 도전자들. 일단 잠수를 해서 익수자의 뒤로 돌아가긴 했지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패. 그리고 익수자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구조자가 익수자와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먼저 뒤로 누워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써봐도 익수자의 몸은 그야말로 천근만근.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으니 산 넘어 산이라고 매번 새롭게 닥치는 고비에 지쳐가는 도전자들. 아, 오늘 물 내가 다 먹네요. 아, 자꾸 뭐 하나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다른 게 또 생기고 다른 구조법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아, 정신없어요. 모르고 해야 제일 좋은 거지. 그래도 포기는 있을 수 없다. 끝없이 이어지는 반복 훈련. 하지만 어떤 기술이든 노하우는 있는 법이다. 물 밑으로 익수자에게 접근하는 것인 만큼 포인트는 잠수 능력. 여러분들 자유형할 때 서페이스를 강하게 하려면 들어가는 속도가 있어야지 턴도 빨라지는 거야. 들어가는 속도가 해보작 하다가 이게 들어가지지가 않는다고. 반면 빠른 속도로 수영을 하다가 잠수를 하면 그만큼 물속 깊이 잠수를 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옛말에 먼 길일수록 돌아가거라고 하지 않았던가. 일단 자유자재로 잠수하는 방법부터 익히는 도전자들. 잠수법이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수화 접근법에도 자신감이 붙게마련. 아무리 어려운 기술이라도 반드시 끝은 있는 법이다. 그렇게 오늘도 작은 산 하나를 넘었다. 이때까지는 그냥 배웠는데요. 이제 사람 진짜로 데리고 이제 구조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빠지는 거 보니까 되게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네. 구전 수업보다는 좀 강도도 세지고 실전 스타일. 이제부터 진짜인 것 같아요.